어느 날 하늘에서 미지의 수송포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엠버라고 소개했으며 이름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착지에 머물게 해주면 노동력을 보태겠다고 하는데요. 마침 렛킨들의 정착지에는 재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노동력이 확보되는 건 일단은 나쁘지 않죠. 삼식이와는 다르게 충분히 제 몫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는 제 발로 굴러들어온 이 귀중한 노동력이 정착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우선 엠버를 정착지에 머물게 해주기로 합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는 엠버. 하지만 특성창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방화광이었죠. 그리고 이 방화광 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물 재배지가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마의 원흉은 다름 아닌 엠버. 그녀는 정착지에 불만이 있었던 것도 스트레스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타오르는 불꽃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갈망할 뿐이었죠. 심지어 이 괴기한 행동을 멈출 생각도 없어 보였죠. 이대로 가다간 그나마 남아있는 작물들도 엠버 셰프의 웰던 요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 일단 제압해둡니다. 아무리 무법지대인 변방계라지만 정착지 내의 렛킨들은 엄격한 사상과 규범이 존재하는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재판에 회부된 엠버, 작물 재배지를 모두 태워버리려고 한 대역죄. 판결은 보나마나 유죄였습니다. 자, 이제 합법적인 심판권이 주어졌지만 저는 20분, 30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처형대에 묶여서도 여전히 불꽃을 갈망하는 엠버를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즉, 가위 같은 도구는 자르기 위한 목적을 먼저 가지고 만들어지지만 인간은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나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변방계에서는 사르트르의 명언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변방계에서는 반대로 본질이 실존에 앞서기 때문이죠. 엠버가 포드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시스템은 그녀를 불을 지르는 존재로 규정해버렸으며 그녀는 인간의 껍데기를 썼을 뿐 그저 목적대로 작동한 슬픈 도구에 불과하죠.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차가 충돌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분노하지만 이내 체념합니다. 고라니는 그저 빛을 보면 뛰어드는 생물학적 코드에 지배당했을 뿐이니까요. 이성으로 억누를 수 없는 코드에 지배당한 엠버의 생사를 깊게 고뇌한 결과 그녀를 발알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착지의 문을 열어주었죠. 이제 발길이 닿는 대로 떠나 도달한 그곳에서 부디 본질대로 자유롭게 타오르기를 바라면서요.